근데 우리 집은 먹어보면 맛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사람들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유입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상영이 만난 사람 하만사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샤인빌리지 김주영 대표를 모셨습니다. 한 말씀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샤인빌리지 대표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하시고 계시는 사업을 먼저 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여러 마케팅 팀이 없는 회사들의 마케팅 서비스 및 콘텐츠 제작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인빌리지도 사회적 기업이죠? 네, 사회적 기업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그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준 센터장을 모시고 방송을 해드렸고요. 그때 사회적 기업이 지원 사업이 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 우리 김주영 대표를 모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사회적 기업을 하시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반 기업도 있는데, 어떤 연유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사회적 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종종 강의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약 10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공동 통합 브랜드 아따 광주랑께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에디터들을 10년 전부터 현재 저희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학생분들과 함께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기수로는 16기수, 그리고 배출 인원은 한 80명 정도 지금 배출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 그 유명한 아따 광주랑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운영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후배들과 함께 후배들의 역량을 발휘하게 도와주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그런 사업이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에디터, 그러니까 저희가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로컬의 매거진이라고 역할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 혼자로서는 그런 콘텐츠를 가져오는데 좀 한계가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떤 걸 알려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했을 때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모여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시기에 맞는 저희 콘텐츠를 함께 제작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후배들은 그런 경험을 쌓고 나서 굉장히 그 좋은 뭐랄까 취직 혹은 뭐 사업 뭐 이렇게 연결이 됐을 것도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 서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거대한 광고대 행사에 입사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정말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나 콘텐츠에 관련된 공공기관에 입사한 사례들이 많아서 그럼 그 친구들이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잘된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창업을 또 진행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2021년 5월에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만으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미쳤지, 왜 이런 걸 했을까? 혹은 나는 이 선택을 너무 잘했어. 뭐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창업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많이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회사의 그런 좀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살짝 후회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미 바뀐 판은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정말 그 테두리 내에서 정말 더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후배들이 있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말려요?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는 그런 편이신가요? 이거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는데,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할 때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 특히나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뭐 다른 약자분들이 무언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신다면 저는 사회적 기업은 아직도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여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야따 광주랑께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을 할 때 우선 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뽑습니다. 우선 선발의 기회를 주어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수익의 일부분을 저희 항상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또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좀 원하는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는 채용을 할 때 같은 조건이면은 취약계층에 계신 그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 회사의 직원이 4분인데 3분이 취약계층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그러면 아까 16명, 그러니까 6명의 서포터즈 말고 이제 정식 직원으로 지금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이 지금 이제 그 거래처 클라이언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의미가 있는, 내가 이런 기업은 정말 참 내가 도와드려서 참 잘 돼서 너무 기분 좋게 행복해 하는 이런 기업이 혹시 있어요? 코로나 때 한번 정말 넘어지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 큰 뷔페를 하고 계셨던 사장님이신데 광주에서도 정말 손꼽히게 큰 뷔페를 하고 계셨던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때 그 우리 막 동선 있잖아요. 동선 추적할 때 그 시절에 하필이면 동선에 걸리신 거예요. 본인이? 그 코로나 감염 추정된 분이 그 매장을 가셨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한번 잘못 돌아서 손님이 급감을 하셨는데 그곳은 하루 매출이 거의 한 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남는 장사인데 정말 한 2, 3주째 손님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셔서 저희가 사장님 저 그냥 믿고 쭉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연령대층이 조금 높은 매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전략들을 짜서 지금 드렸더니 지금은 그 앞에 가면 정말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니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다들 소상공인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공을 다시 이렇게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100% 우리 김 대표님만의 역량이다라고 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어쨌든 기여가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엄청 큰 사업 단위가 아니라 개인의 사업 단위이신 분들은 꾸준함이 없으면은 정말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같은 광고라도, 만약에 소량의 광고라도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주 노출돼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중요하다. 한꺼번에 100번 보는 것보다 매일매일 한두 번씩 100번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약간 인지도라고 하잖아요. 요즘 인지도 광고가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인지도의 광고들을 타겟팅에 맞게끔 계속 보여주는 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두 번째는 이제 비싼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그래서 코로나 때 정말 넘어지실 뻔했던 분이 다시 기사회생했던 사례. 두 번째는 가장 매출 성장 곡선을 크게 그린 어떤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전주의 베이커리 브랜드입니다. 누구나 다 아실 수도 있는 곳인데 처음에 좀 연락을 했었을 때 가장 코로나 때 원래 오프라인 매장만 하셨을 때 코로나 때 매출이 엄청 줄어들어서 온라인 쪽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타겟을 해나가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많이 비중을 늘리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광고비를 계속 투여해 가면서 이 사업을 키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검색 대응을 열심히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계속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쇼핑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색 대응만 해드렸습니다. 검색 대응 한 가지만 해드렸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매출이 이제 저희가 처음 스토어를 받았을 때보다 한 50배 정도 이렇게 50배요?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1억 하던 업체가 50억으로 늘어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적어서 예. 예, 그 전에는 정말 비중이 없었다가 저희가 코로나 때 이 비중을 확 늘린 사례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업계 비밀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예산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직원 한 명 정도의 그 비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원 네. 한 명.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회사 내에 마케팅 담당하는 직원을 쓸 것이냐, 혹은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아예 전문가들한테 맡길 것이냐 하는 이런 의사 선택이죠. 네,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을 그랬을 겁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장점 마케터를 채용하는 걸 인하우스 마케터라고 하는데 네네. 인하우스 마케터는 한 브랜드에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여러 가지 파트에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파트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한 분야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소상공인들 우리 창업자들께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연결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 일반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야 될지를 네, 정말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나올 때는 가장 고객들 눈에 잘 보이게 나와야 됩니다. 표현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뭐 상위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상위 랭크가 잘 돼야 돼요. 아, 네네. 예.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부산에 이제 유명한 것들이 돼지국밥, 밀면 이런 음식들이 되게 유명한데 네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내가 밀면이라고 하는 걸 먹고 싶다라고 하면 부산 밀면 맛집 이렇게 보통 그렇죠. 검색을 네,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밀면집 사장님이에요. 장사를 하고 싶은데 신규 유입을 계속 하고 싶다면 부산 밀면 맛집으로 신규 유입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 집은 먹어보면 맛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네. 사실 사람들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유입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저는 검색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요즘 어떤 창업자들이나 기존 창업자들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요청이 와요? 저희는 기존 창업자분들이 가장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은 네. 한 번도 광고를 안 해보신 분들인가요? 안 그러면 다른 데서 경험을 해봤는데 만족이 못해서 이리 오시던가요?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절반이시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경험을 어느 정도 해보셨는데 실패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기를 맞으셨던 분들이 어떤 가끔 유형의 오십니다. 사기가 있나요? 우리가 그 네이버에 매장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면 이게 그 콜이 많이 제일 옵니다. 먼저 전화 오죠. 예, 콜이 많이 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것까지 발견했냐면 네이버에 전화번호를 등록한 지 3초 만에 전화 온 것도 예. 발견을 했었습니다. 손님 전화가 아니라 그냥 그 영업사원 전화가 먼저 오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영업을 하는 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이중에서는 굉장히 그 잘 모르시는 것을 이용을 해서 독소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계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굉장히 추후에 이제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주변에 정말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보시고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대표님, 창업자들이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오히려 많이 이렇게 그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되는 겁니까? 네,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서단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 우리 김주영 대표를 모시고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앞으로도 우리 김주영 대표의 발전
성공을 저도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